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제가 요즘에 방송을 좀 띄엄띄엄 하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막 그랬거든요. 약간 뭐 할 일이 있는 것도 있었고, 근데 조금 이제 바짝 붙어서 하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한 며칠 전에 이 시장을 잠깐 떠나 있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루 만인가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다 반등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이. 근데 이렇다고 마음을 놓을 순 없기 때문에 항상 분할로서 매수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도 한동안 여기 떠나 있었어요. 시크리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을 팔로잉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88,000명인가 아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알트 시즌 돌아온 거에 관해서 준비됐냐고 여기 딱 써놨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그러면서 지금 차트를 여기 4개 나와 있는 거 말고 밑에도 보면 4개 차트가 또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코인이 다 다른 건데 차트 모양새가 다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코인을 사고 싶다 이러면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고,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뭘 사겠다 딱 목표가 있으면,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1,500원이다 이러면 1,400원에 사고 싶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장가로 사거나 이렇게 추격 매수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다 걸려서 그게 만약에 매수가 되면 매수가 된 거고, 만약에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사실상 홀딩하고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다시 돌아와서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난다는 거에 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둬서 이제 방송을 다시 진행을 할 건데, 그렇다고 근데 저한테 그러실 분이 있어요. 왜 한동안은 왜 떨어진다고 말해놓고 왜 지금 와서. 근데 이게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거 저의 분석이 아니라, 막 저는 대부분 보면 제가 이제 결론을 끝을 내지만 10명의 트레이더가 결론을 내면, 저는 만약에 6명 정도가 만약에 하방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면 저도 거기에 맞추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 방송을 보시고 그냥 주체적으로 움직이시면 되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너무 무게를 많이 실으시면 안 된다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켓캡이에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코인들 마켓캡인데, 마켓캡의 거래량이 연이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다시 반등세가 살금살금 이러다가 거꾸로질 수도 있지만, 지금 트위터에서 자기 휴가 간다, 떠나겠다 했고 했던 사람들 3명이 있는데, 그것도 좀 약간 이 바닥에서 좀 오래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알트코인에 관해서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설상 많이 안 오르는 상황에서 차별적 이런 알트코인 시장이 차별화 장세로 약간 간간히 이렇게 반등세가 살짝살짝 있다면, 내가 지금 현재 뭐 리플을 가지고 있다, 스텔라 루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미세고다, 비트코인 캐시다, 이래서 내 코인은 안 오르고 왜 라이트 코인만 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참에 그냥 리플하고 뭐 오미세고 그냥 다 비트코인 캐시 털어버리고 라이트 코인 사야 되겠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또 그럴 때는 또 내가 사면 또 그건 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 오르는 거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텔라 루멘, 뭐 리플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캐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내가 팔면 오르는 게 그런 이치예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린 컬러가 막 며칠 동안 보이면 이것만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절대로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시총이 높은데 인지도도 괜찮고 백그라운드도 괜찮은 기업인데 계속 빨간불만 계속 들어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점진적으로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포텐셜, 그러니까 중장기로 봤을 땐 그게 더 낫다는 거죠. 라이트 코인은 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 들어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제가 2번에 걸쳐서 아마 3번에 걸쳐서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말을 했던 사람들도 트위터에서 약간 타짜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약간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게 방향성이 그쪽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지금 이럴 때는 추격 매수하시는 걸 자제하고, 한동안 계속 올랐으면 또 다시 이제 조정에 들어가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막 한꺼번에 왕창 사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그냥 분할로
몇 개월간만, 단 2, 3개월간만이라도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마음의 리스크도 덜고, 예? 여러 측면에서 나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 지금 이거 보시면, 누가 또 이걸 트윗에 올려서, 이게 마켓캡인데, 보시면, 여기 밑에 동그라미 쳐진 데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근데 그게 포물선 이렇게 쭉 그리면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지금 이 장세가 또 한 번 더 꺾여서 이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 각자 판단이죠. 저는 홀딩하고 있는 개수가 더 많아요. 현금량보다. 근데 현금은 밑에다 걸어 놓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안 사지더라고요. 예. 이게 뭐 한번 꺾이면은 사지겠지만 만약에 안 사지면 뭐 할 수 없는 거 그냥 현금으로 넘어가는 거고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 그리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그린 컬러가 도는 거 누군가 계속 떠드는 거 이런 거는 절대로 추격 매수 하시면은 돈을 잃으실 확률이 높고 이것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예전 타투인데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실리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랑 엇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싹 꺾이면서 위로 이렇게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식의 장세가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자기가 세팅을 지금 해놨다. 지금 뭐 매수를 걸어놨거나 아니면 밑에다가 바닥 가격에 지금 지지를 해놓으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알트코인에 관해서.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에 관해서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렇게 머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뭐 일주일 보고 얘기하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예, 일주일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포텐셜을 크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마음가짐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문 오버로드인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뭐 갑자기 기술적 분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차트를 잘 보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땐 이러다가 뭐 3,500불로 꺾일 거다.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많고 저도 이제 그럴 것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의 이제 거래소에서 있는 이런 움직임들, 지금 있는 알트코인의 순환매 장세, 그리고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올랐던 거, 이런 거는 다 재정거래라는 거죠. 지금 개인이 참여에 있어서 이 시장에 훈풍이 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분석을 했을 때는 문 오버로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들이 재정거래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격을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 사게 만들고 또 그거를 가격을 내리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패닉셀을 만들고 누군가는 또 사들인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1억이다 이러면 거기에 30% 내지 25% 정도는 항상 현금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현금을 뒤로 빼두셨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샀던 코인이 좀 많이 갑자기 패닉셀이 있다. 그러면 그때 밑에다가 조금 많이 밑에다가 걸어 놓으시고 사지면 사진다, 안 사지면 만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그나마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25%의 현금 자산은 항상 뒤로 빼두셔라. 예. 그게 원칙으로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골룸이죠. GNT. 예. 그래서 슈퍼컴퓨터 관련해서 제가 강조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RLC 코인도 있고 GNT도 있는데 GNT도 지금 많이 죽어 있어요. 가격이 되게 저렴하잖아요. 착한 가격이에요. 제가 보니까 70원대 같은데 70원이면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싼 거죠. 1,100몇 원까지 올라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괜찮은 프로젝트고 괜찮은 팀이라는 거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RLC도 간간히 반등을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대표적으로 밀어주는 어떤 기업이 아닐까, 스타트업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코인들, GNT하고 RLC.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 크립토독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사람도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떠났다가 하루 만에 바로 뭐 다시 복귀했어요. 자기 본업으로 가겠다 했다가. 그러니까 근질근질한 거죠. 이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기 본업보다. 어쨌건. 그래서 이 사람도 알트코인이 자기가 봤을 때 2017년 봄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느낀대요.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조금 생각보다 지금 좀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이 사람도 갑자기 말 바꾸기로 했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말 바꾸기를 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보다 차트 같은 건 더 잘 보니까 저는 약간 다른 측면으로 약간 큰 그림을 보는 건 해도
짜잘짜잘하게 하는 거는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들을 의지를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솔직히 홀딩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물린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여기다 희망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자기네 가방이 한번 무거워졌고 그런 가방이 다시 한번 무거워지는 게 곧 돌아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보시고, 그리고 이것도 CNBC 여기 보시면 베스트 뉴스 머니라고 여기 써있는데 CNBC 뉴스죠 한마디로. 근데 트위터의 CEO가 잭 도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항상 매주마다 $10,000씩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그 돈이면 되게 큰 돈이죠. 근데 이 사람은 CEO니까, 그것도 트위터의 CEO니까 그렇고, 이 사람이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이냐라는 얘기를 보시면 CNBC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립토 윈터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상승세로 작용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를 매스컴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지금 조용하긴 한데, 어쨌건 국내에 관한 어떤 그런 거는 제가 이따가 뒤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건 매스컴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여기 나왔는데, 아르헨티나 정부하고 그러니까 1대1로 지금 매칭을 해서 자기네가 같이 합동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코인텔레그래프에 그 자세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도 누군가가 이제 트위터 중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가 9위였거든요. BNB 토큰이. 근데 지금 마켓캡에서 보시면 7위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보시면 지난번보다 4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 사람이 트위터를 올린 이후로 40%나 상승했고, 그러나 웃긴 게 뭐냐면 바이낸스 덱스를 요즘에 바이낸스에서는 되게 많이 중요시하거든요. 탈중앙화 거래소를 여기저기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스트 단계를 거치는데, 덱스를 런칭을 완전하게 테스트넷을 거치지 않은 상태인데, 테스트넷이 완전히 끝나고 덱스가 런칭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중국이라는 데를 뒤통수 칠리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바이낸스를 보면서 항상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믿으려고 안 하는 게 뭐냐면, 바이낸스는 괜찮은 거래소다. 그리고 볼륨량도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은 중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예전부터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원래 걔네가 채굴 어떤 그런 쪽에도 가장 많은 확보를 항상 했었고, 해시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측에 서가지고 항상 말했던 어떤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했던 거라고 따지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채굴장도 다 뺏겨야 됐었고, 결국에는 비트코인 확보력도 거기서 다 가져갔어야 되고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거래소나 이런 움직임들을 보세요. 그럼 걔네가 중국 애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뒤통수 칠리를 사실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관해서 반감을 되게 갖는 거죠. 야, 바이낸스는 이렇게 움직여도 중국하고 관계없어. 중국에서 블록체인에 관해 스타트업에 관해서 그걸 막으니까 얘네가 해외로 나가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엔트파이낸셜이라는 금융 파이낸싱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게 홍콩이나 중국이나 하다못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시장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뱉으면 말해, 그냥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거기에 맞춰서 그냥 호응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본 의견이 맞는지 결국에는 이제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제가 봤던 의견, 그리고 어떤 암호화폐계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중국은 망할 거다, 그리고 미국이 결국에 이길 거다, 달러의 강권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저는 이해는 해요. 근데 그거는 레벨의 차이니까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분명히 날 거라는 거죠.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아무거나 자기한테 물어봐라. 이게 이제 셀러라는 코인이에요. 근데 이게 런치패드를 다시 한번 시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패치 AI라고 그런 코인이 22초 만에 런치패드에서 끝났잖아요. 바이낸스에서. 근데 이번에 다시 토큰 세일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3월 19일 날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이게 이제 실시가, 오후 11시에 이게 실시가 되는데, 이제 3월 8일 날, 이제 금요일 날에는 오후 11시에 자기한테 이제 이걸 하겠다. 아마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바이낸스 텔레그램에서 진행될지 트위터 상에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아마 패치 AI가 많이 상승한 것처럼 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온 게 바이낸스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보시면 바이낸스 글로벌 나오고, 바이낸스 랩스, 아르헨티나하고 지금 암호자산에 관해서 자기가 공동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할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거는 바이낸스에서 이제 서포트를 할 거다. 세타 네트워크가 메인넷을 진행하는데 토큰 스왑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진행을 시켜줄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타 토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바이낸스 말씀만 드렸는데 폴로니엑스,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거래소 폴로니엑스인데 지금은 좀 구겨져 있는 현재 상태죠. 근데 여기도 지금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플랫폼도 좀 개선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편하고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트레이딩에 관한 어떤 그 수수료에 관한 것도 많이 줄여준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한테 99%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많은 양의 어떤 그 수수료를 절감을 시켜줄 거다. 자기네 거래소에 와서 이제 트레이딩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르헨티나 이제 정부하고 보시면 로컬 블록체인 프로젝트 백트 바이 바이낸스. 그러니까 바이낸스하고 어떤 아르헨티나 정부하고 같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로컬 블록체인에 관해서 공동으로 투자를 진행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3월 6일 수요일 코인텔레그래프와 공유한 보도자료인 바이낸스 랩스와 라틴 아메리카 암호교환 라탐 EX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 나오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낸스 랩스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의 다음 시즌에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라틴 아메리카 허브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베네수엘라 사태가 되게 많이 번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국가들 있죠. 콜롬비아, 페루라든가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건 사실이에요.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면도.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지금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이렇게 해외에 있는 자본들이 블록체인의 어떤 그 생태계를 전파를 시키면서 자기네 자본을 침투를 거기다 시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중국 자금이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지금 미국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미국의 어떤 그 범위 안에 있던 그 국가들이 지금 중국하고 커넥션을 맺는 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어떤 블록체인 산업에 관련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 관한 얘기인데, 미국에 이제 한 기업이 있는데 이커머스 관련한 그런 기업인데 암호자산을 베이스로 한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5만 개의 오다가 오면 주문이 내려지면 그거를 2시간 안에 배달을 해준다라는 그런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문형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분산형 플랫폼이 출시되면서 쇼핑객들이 2시간 이내에 온라인 주문할 수 있는 야망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음식 쇼핑은 30분 안에 이제 배달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소 이름이 buying.com이에요. buying.com. 뉴저지에 있는 6개의 우편번호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5만 개 이상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죠. 이것도 이제 미국에 관한 얘기인데, 미국의 스타트업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암호자산을 기반으로 한 원래 칩을 이제 셀룰로폰에 장착할 수 있는 그거를 개발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카드하고 사실 관련돼 있는데 판매가 되는 거는 3월 6일 날부터 판매가 돼요. 심카드하고 이제 같이 연동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다. 그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하고 셀룰러폰하고 어차피 틀리긴 하거든요. 사실상. 셀룰러폰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터치패드 기반 이런 거 말고 좀 이거보다는 좀 조잡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볼 일이긴 한데 어쨌건 페이티엠 이런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 말고 셀룰러폰 사용자가 되게 많은데 걔는 이제 문자 같은 거 그런 걸로 SMS 같은 걸로 페이티엠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불 결제 방식을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하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렸고 이거는 금 가격하고 은 가격하고 플래티늄 가격인데 플래티늄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랐어요. 플래티늄이 이제 그거거든요. 금 가격보다 되게 많이 올랐는데 금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이 1300불을 넘을 것 같이 하고 은 가격도 마찬가지로 16불을 넘을 것 같이 하면서도 여기 못 넘고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ETF 그리고 그 차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 ETF가 시장에 승인이 나면 그걸로 게임은 끝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일 가격도 56.13달러 여기 나오면 보시고 다우존스는 오늘 조금 빠졌어요. 다우존스 나스닥도 좀 빠졌고 달러 인덱스는 그냥 횡보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코인에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이거는 제가 뉴스를 보면서 느낀 건데 뚝딱 확충 힘든데 인기 취소는 국공립 유치원이라고 이게 한국일보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부모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많다 돈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 유치원 중에도 되게 좋은데 뭐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짜리 막 이런데 보내실 분들도 있고 그거보다 더 비싼데 보내실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정부요. 국가기관인 정부에서는 그런 사립 유치원에 관한 제한을 이제 인터넷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작년에 있었던 유치원 사태를 아마 아실 거예요. 사립 유치원에 관한 거.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을 점점점 늘려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획일화된 어떤 인류의 획일화된 어떤 그 다음 세대, 우리보다 이제 좀 약간 어린 세대, 지금 청소년보다 더 어린 세대부터는 교육 같은 거를 획일화시키고 평준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반경이나 여러 가지 것을 그러니까 규제하고 규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좀 약간 비약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런 행태를 보면 확충 힘든데 인기 취소는 국공립 유치원. 이렇게 딱 얘기한다는 얘기를 가만히 뉴스의 이면을 보시면 지금 어떤 거를 지금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어떤 그 정부 기관들은 어떤 걸 원하는구나.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지금보다 이제 청소년 아래에 있는 어린 세대들한테는 규제 같은 거, 교육에 관해서 이제 획일화된 사고방식, 자율화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전방위 관세 폭탄에도 작년 미국 무역 적자가 10년 내 최대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부문 제외 상품 수지 적자 역대 최고 수준, 대중 무역 적자 역대 최고치, 관세 폭탄 무용지물이라고 물음표가 딱 나와 있고 GDP 수치의 악영향, 미국 언론 트럼프 핵심 공약 훼손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만 딱 보면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수세에 몰려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수세에 몰려 있다. 정치적으로 약간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 모든 책임이 몰려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북한과의 어떤 그런 뭐 핵 협상 같은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그거를 물꼬를 다시 터서 회담을 이어가게 하잖아요. 봄 기운이 들어서면서. 그러면은 다시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은 그 트럼프한테 힘이 많이 그러니까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 가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는 탄핵돼서 그 자리에서 물러날 거다. 결국에는. 그리고 다시 강한 미국을 만들 거다라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말이 맞는지, 이제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결론이 나는 건, 어떤 사람 말이 맞는지는 결론이 나중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저는 트럼프가 조금 오랫동안 집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 발언권이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올려놔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행태에 관해서 누군가 뒤에서
네오콘이 됐든 누군가가 계속해서 지령을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미국의 무역 적재 규모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 풍족해진 소비자들이 대거 외국산 제품을 사들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달러화 강세를 부추겼고 이는 곧 미국인들의 구매력 확대로 이어진 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자 규모 축소를 공언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훼손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라고 여기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2.6%로 전분기 3.4%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 나오죠.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올해 하반기, 중반기에서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나 이제 보시자는 거죠. 자, 미국의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국의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 자신감 여전, 내수 부양, 외자 유치, 의지 강해. 이베스트 투자증권,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기자 의견 분석. 그래서 양회를 지금 개최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드린 적이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무역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해서 이제 먹고 살던 나라인데, 어느 시점부터는 내수 부양 위주로 모든 어떤 경제적인 플랫폼을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관세를 미국에서 만약에 많이 때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건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 본토에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어떤 관세 폭탄에 관해서 그렇게 쉽게 막 이렇게 발언을 하거나 떨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관해서 방어망을 어느 정도 치기 위한 중국의 어떤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이 뭐냐면 내수 부양하고 외자 유치, 의지 강해라고. 외자 유치는 뭐냐면 미국에서 만약에 투자됐던 돈, 그리고 유럽 내에 있던 돈, 그리고 아시아 쪽에 있었던 돈 있잖아요. 싱가포르나 뭐 홍콩에 있었던 돈, 그런 돈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서 투자되어 있는 돈들이 작년 말부터 되게 많다는 거죠. 항상 제 방송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달, 두 달, 뭐 3개월 있다가 빠져나갈 돈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게 앞으로 10년, 15년 계속해서 중국 땅에 머물러 있거나 계속해서 투자될 돈이라는 거죠. 방향성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경제 성장률에 관해서 6.5%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GDP 성장률에 관해서 6에서 6.5%.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많이 잡아야 3% 이하예요. 어디다가 돈을 넣겠어요? 어디다 돈을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핵심 그런 게 있는 거죠,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규제 면제 받을 수 있을까?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 규제 문턱 못 넘어. 4월 재논의 전망,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 예정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 여기서 사실 이 해외 송금 규제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 송금을 은행에서 사용하는 원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나 원화로 만약에 해외 송금하는 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인하고 사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샌드박스에서 지금 그 규제안이 여기 보시면 4월 재논의 전망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알트코인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도는 거는 조금 딜레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샌드박스 문제, 이런 어떤 뭐 규제안에 관한 그런 게, 그래서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4월 재논의 전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 정도에 아마 다시 움직일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뭐 이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중국 양회에서 블록체인 도입 제한 잇따라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 이제 상황인데, 그게 3월 15일까지 개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어떤 그 공산당원들이 지금 블록체인에 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결국에는 오픈이 돼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어느 정도 패턴이 바뀌어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코인 가격도 분명히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긍정적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보시면 5G 세계 최초 상용화 3월 말 일정 연기 검토하는 과기부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5월 스마트폰 기반 5G 추진
예, 늦춰도 우리가 세계 최초 버라이즌이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버라이즌. 여기를 보시면은 갤럭시 10 요금제 준비 안 돼. 4월로 연기할 듯.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지금 정부에서 보는 뭐 샌드박스 규제 안에 관한 그것도 보면 국제송금에 블록체인 기반한 국제송금에 관해서도 4월달로 미룰 거다. 그리고 5G에 관한 것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 근데 4월로 연기할 듯이라고. 그러면 이번 달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조금 더 떨어질지도 몰라요. 코인 가격. 근데 그렇다고 놀라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간 정도 있잖아요. 한 10일 정도 어느 정도 이제 텀을 두시고 분할 매수로 하시는 게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훈풍이 도는 거는 지금 보시면 4월로 연기할 듯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 뭐 송금에 관한 어떤 국제 송금에 관한 내용도 아마 4월 달로 미뤄졌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4월 5일까지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승인을 반드시 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은 그냥 에피타이저, 워밍업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조금 한 발 물러난 상태에서 각자 자기 할 일 하면서 열심히 좀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면서 야금야금 매수를 하시는 게 이 시장에 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라이트코인 괜찮다고 말씀드렸을 때가 가격이 지금보다는 낮을 때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맞은 건 아니지만 올해는 라이트코인이 분명히 알트 중에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이 바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건 이렇게 올랐을 때는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그 코인을 보유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밑에다가 걸어 두시라는 거죠. 생각보다 밑에다가 걸어 두시고 이거를 분할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그래도 내 호주머니가 좀 두둑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봄 기운이 살랑살랑 불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긴 한데 어쨌건 코인 가격, 내 코인은 왜 안 올라? 비트코인은 왜 다시 이럴까? 그래서 뭐 시계를 알 수 없는 스모그에 깔려가지고 지금 황사에 깔려가지고 시계를 알 수 없는 지금 시장 상황이긴 한데 어쨌건 지금 5G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어느 정도 맞춰져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방송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